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과 전망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랍니다. 장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주문입니다. 폭염 대책은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 나와야 하는데 최근 나오는 원전 관련 주장은 현실 왜곡이라는 비판인데요. 원전 관련 주장이 왜 왜곡인지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짚었으니까 다시 말하지 않고 짧게 한마디만 얹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장난치지 맙시다. 날이 더울수록 인내력은 짧아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보죠.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요. 네. 이렇게 찜통 더위에서도 학교 예산 아낀다고 이렇게 냉방하는데 좀 인색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환경 보호, 예산 부족 이런 이유를 된다고 하는데 네. 학생들 좀 건강 먼저 챙겼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 교장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오늘 강원도에서요. 베란다에 이렇게 달걀을 내뒀는데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더웠다고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국내 상황이 왜곡돼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는데 주요국 외신과 기업인 등에게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외교 활동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A4 67페이지 분량의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났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의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를 하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의교 정족수가 채워져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유도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뭐 불법 시위에 참석을 한다던가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을 집중적으로 검거해서 사법 처리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문건의 최종 보고 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67페이지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했는데 네. 여기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관련 문건에 보면은 유관기관 통제 방안으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이런 이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계엄사령관의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해당 계획이 실행됐다면 12.12 군사 반란 때처럼 대통령이 아닌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정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이 실행 계획을 보면 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따라서 작성이 돼 맞습니다. 있는 거. 네, 네, 이게 그렇게밖에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행이 됐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고 또 그 이 문건에 보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그 비극이 있죠. 제주 4.3 지금 예. 뭐 사건이다 뭐다 이런 이름도 명명되지 않았는데 네. 이거 자체를 제주 폭동으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제주 4.3을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군대 시각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튼 갈수록 태산인데 수사를 통해서 좀 빨리빨리 좀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도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와 전국 분향소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요. 정의당이 이제 장례 일정을 밝혔는데 장례식 3일은 정의당장으로 그리고 2일은 국회장으로 승격해서 치르고 추모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시인한 드루킹 김모 씨와 측근 도모 변호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드루킹이
북한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노 원내대표와 함께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노회찬 의원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기 언급된 이들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 협조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어제 정의당은 특검이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 수사를 해서 비극을 초래했다 이렇게 깊은 유감을 표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 댓글 조작과 정치자금 의혹 중에서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수사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파기하겠다고 한 그 탄도미사일 실험장이죠. 서해 네.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동향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우주 발사체 조립 시설물과 액체 연료 엔진 개발을 위한 로켓 엔진 시험대 등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서해 위성 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해체 작업이 북한이 상당히 신뢰 구축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요. 비무장 지대 내에 위치한 GP에서 병력 그리고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국방부는 GP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다음에 역사 유적과 생태 조사 등을 연계해서 전면 철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DMZ 내에 위치한 남북 GP에는 기관총 같은 그 중화기가 반입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요. 필요하다면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 발굴 작업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예. 그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동창리 지금 그 위성 발사장의 움직임을 그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장 폐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 북한의 그 ICBM 그러면 화성 14형 15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화성 14, 15형의 그 1단 추진체가 이제 백두산 계열 엔진인데 네. 이 엔진이 모두 여기 동창리 실험장에서 실험이 됐었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폐쇄하는 움직임이 그 38로스의 그 위성사진 분석에서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폐쇄할 때는 뭐 그 외국 기자단까지 초청을 했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 핵실험장 폭파할 때는 이게 이벤트가 가능한 게요. 예. 순식간에 그 그렇죠. 폭약에 의해서 터지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로켓 실험장은 분해해서 해체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마 이벤트화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속칭 이야기하면 그림이 안 나온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자분들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 그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38로스 얘기로는 한 2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아마 38로스가 사진을 이 위성사진 분석 단위가 아마 2주마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2주 전이라면 이게 사진이 22일자 사진인데, 2주 전이면 7월 8일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7월 6일, 7일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북한은 좀 반발도 했죠. 이제 뭐 강도적인 심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4가지 논의를 했다고 북한이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북미 교류, 종전선언, 그다음에 6월 발굴 뭐 이런 문제 4가지를 상의하기로 했었다 이런 얘기 북한이 밝혔는데 아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찰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
예정대로 비핵화의 어떤 논의가 진전되었고 미국과의 얘기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교수님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7일날 북한의 그 반발 성명, 외교부 대변인 성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럽을 가면서 네. 북한에게 줄 작은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맞아요. 예, 그런 얘기. 이게 이제 11일인데 예. 아마 요 과정에서 서로의 불만과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리액션이 있었고 이런 며칠 사이의 의견 조정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그럼 트럼프는 왜 또 홍보를 안 했을까요? 홍보의 달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뭔가 이제 하루아침에 폭발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전 있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당장 어떤 얘기할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또 하나 이야기가 GP에서 이제 그 시범 철수를 실시한다 이 내용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게 시범 철수가 아니라 전면 철수까지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교수님은? 전면 철수가 안 되면 그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요. 예. 지금 DMZ 안에는 비무장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현재는 그 안에 GP가 들어가 있는데 GP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GP 인근에 중무장 화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는 개인 화기만 민정경찰이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남북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중무장을 해놨습니다. 네네네. 이거 지금 이 상태가 정전협정도 위반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 남북은 정전협정을 뛰어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고 하는데 오히려 현재 상태는 정전협정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전협정 상태로 돌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비무장화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근데 지금 국내 보수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만 이렇게 무장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남북이 공이 같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충돌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적절한 그런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제대 진희광 교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의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 때 이미 조율 끝에 나온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북미 협상에 좀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바람을 좀 속도를 좀 더 내는데 윤활유 갖고는 안 되겠네요. 에너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전하면서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폭력 조직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남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SBS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성남시장 시절 규정을 위반해서 조폭 출신 이모 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에 성남시 중소기업 인상을 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요. 그 방송이 문제 삼았던 거는 수상 후보 자격 3년 관내 기업 활동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코마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해서 기업 활동을 이어갔다면서 그러니까 해당 상이 기업이 아니라 개별 기업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함께 재판을 받아서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요. 당시 내가 이 씨를 변론한 것도 아니고 피고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봉사단체는 조폭과 무관한 단체다. 그리고 수십 명의 회원 중에서
조폭 출신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조폭과 연루됐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갈래는 참 여러 가지여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마트레이드 대표라고는 이준석 씨가 조폭 출신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죠. 이 사실 하나만 밝혀지면 사실은 이 진실의 얼개는 대충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만약에 알고도 뭐가 됐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네. 이 여부만 일단 확인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게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활동한 것, 그리고 이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그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오늘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또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의 한방 요양병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일부가 불법으로 중축이 됐는데 이것을 알고도 임차한 사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이 전남 곡성으로 위장 전입한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요. 노 후보자가 자기가 우리법 연구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진 않았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가 무슨 불법 지하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민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불법 증축 같은 경우는 알고 계약한 것은 맞는데 계약서에다가 불법 건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 설명을 했고 네. 자녀들 전입 문제는 그 지인이 인구 감소가 그 지역 해당 지역이 많아서 곤란하다 호소하니까 인정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되고요. 대법관 14명 중에서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대인 4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현직인 4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 이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이제 기억하실 텐데 네네. 미국으로 송환됐을 당시에 혼수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의식불명에 빠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미국 언론 매체 GQ 매거진이라는 곳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때 원비어의 석방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원비어가 북한에 있는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사실 북한의 가혹행위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네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 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매체가 이런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주장이 나온 게 미국 내부의 정치적 선전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보도가 되는 거네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이 오토 원비어 부친인가 이분하고 한번 같이 왔거나 이랬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한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네네. 네. 요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며 아동 학대 사고며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니까 오늘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를 하기로 하고 네.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 어린이집 폐쇄를 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 기존에는 아동 학대 사고로 이제 제한이 됐는데 네. 이제는 통학 차량 사망 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로 확대를 하기로 하고요. 원장에 대해서는 5년간 다른 시설의 취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요. 사실 보육교사들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 처리하느라 그래서 서류를 간소화해서 업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친 코너를 통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부의 이렇게 어떤 그 조치를 강화하는 건 대찬성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만 지켰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기본만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는 점도 함께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뉴스웨이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아랑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